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는 8주차가 되고요. 우리 강의 자체가 이제 15주로 돼 있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15주차를 뭐 딱 15주에 맞춰서 할지, 일반적으로 왜 한 주 모강 있고 그 다음 주에 해서 그거는 이제 문건창 교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가 7주까지 원래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9주부터는 문건창 교수님이 하시고, 이제 중간에 저기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8주차 누가 할 건가. 그래서 뭐 제가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러면 그 워크샵의 결과물을 만드는 주로 하고 다 모아가지고 그 교수님들께 나눠드리겠다. 이거를 이제 하는 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히 강의는 없습니다만 뭐 전체 요약 정도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크샵을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요 그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랑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 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정리를 해서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뭐 중간고사 제출을 한 거니까 가셔도 상관없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또 여기도 현장이 또 그대로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약간 풀 워크샵이 지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우리가 걷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은 뭐 조금 일찍 끝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워크숍처럼 시간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대부분이 현장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 뒤늦게라도 뭔가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조금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주차부터 지금 7주차까지 오늘은 뭐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돌아보시면 이제 논문 쓰기 워크북이라는 이 책을 약간 기초로 해가지고 주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좀 유용하게 썼던 거는 뭐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도 가제로라도 약간 주제를 파악을 해서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제목에 맞는 레퍼런스를 맨 뒤에 붙이는 거를 약간 연습을 하면서 사실은 논문 검색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연습을 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제부들이 조금 이렇게 다 좀 널찍 아니면 약간 다양한 그런 주제부들을 앞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약간 서론화하는, 그러니까 서론의 어떤 그 뼈가 되는 한 줄씩을 쓰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것들을 뭐 내는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론의 뼈를 가지고 사실은 본론과 결론부까지 다 포함된 컨텐츠, 그러니까 목차가 이제 뼈가 이렇게 뼈다귀 모양으로 이제 제목 같은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지도 교수님들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친밀하게 지내셔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는 그 약간 뜬구름 잡는 서론이긴 한데 거기서 어떤 가지의 태클을 타가지고 이렇게 그 목표인 본론까지 이렇게 길을 팔 것인가 또는 이제 본론을 먼저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 본론을 계속 살을 찌우다가 서론을 살짝 힐끔힐끔 보면서 요걸 어떤 식으로 요쪽을 이렇게 붙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각도를 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지도 교수님들하고 다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랑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오세진 교수님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우 씨는 제가 누구랑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채팅을 한번 현우 씨가 누구랑 일하는지 아시는 분은 채팅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영 씨는 이제 율성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 되고요. 율성 교수님이랑 아까 이제 우리가 특강을 좀 같이 들었는데 음, 주영 씨가 지금 이스라엘 간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 조금 찾아뵙는 거를 저보고 좀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을 진짜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율성 교수님 한번 뵙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우 씨는 지금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들어오시면 또 지도 교수님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들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좀 다 좀 모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에 해당되는 거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를 좀 동시에 시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중요하다. 요게 이제 우리의 그 7주간의 어떤 결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론 이야기를 조금 했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라 그러지? 컨퍼런스 중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논문 비슷하게 조금 쓰고, 그거를 포스터에 걸거나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을 나중에 발전시켜 가지고 IEEE 같은 데다가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EEE의 국제 컨퍼런스인데 국내에서 하는 것.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아마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계속 이제 벌어졌던 게 이카스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 신호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음성학, 그다음에 음향학 이런 것들을 하는 굉장히 큰 국제 컨퍼런스예요. 근데 이카스프가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운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에서 열렸죠. 그러면 이제 음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다가 국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국제 컨퍼런스 수준의 논문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뭐 KCI랑은 그래도 비교했을 때 KCI 논문이 훨씬 더 포멀하고 더 저널에 이제 속하는 조금 더 이제 고퀄리티의 논문이 되고 여기는 이제 프로시딩이라고 그래갖고 조금 광범위한 그러니까 완전히 엉글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글은 뭐 매뉴스크립트나 프로시딩이나 어느 정도 이제 쓴 상태죠. 당연히 논문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만 조금 정교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시딩 수준에만 발표를 해도 상당히 이제 어, 권위가 있게 된다. 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AI 같이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데가 있다면은 컨퍼런스에 있는 프로시딩만 실어도 SCI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학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고급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 전기학회 저는 이제 전기전자도 했기 때문에 한국 전기학회에 낼 만한 그런 컨퍼런스 글을 이제 하나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저도 뭐 인사고과에도 좀 달려 있고 뭐 요즘 여러분들 논문 지도를 하면서 글을 교정할 수도 있는 약간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제출을 하는데 저보고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보내셨는데 그 기관에 있는 이제 한전 같은 기관에 있고 어,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실험도 많이 하시고 한 분인데 앱스트랙트나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다 사실 다 여실히 드러나는 이제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 글을 봤으면 조금 더 관대했을 텐데 여러분을 지도를 하다가 그 글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짚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직업병 같은 거구나. 이거를 계속 지도를 했다가는 좀 깍쟁이 같아지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제 이름으로 또 나가는 거라서 똑같은 이유로 제가 그거를 교정을 해주고 실험 지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신 저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제 이름이 맨 뒤에 들어가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봐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한글로 써 있는 걸 제가 영작도 해야 되고 그 문맥상에 좀 말이 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정말로 모든 문단 하나, 이만한 문단 하나에 그냥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띄워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좀 늘리고 문단 사이에 말이 되게 이제 앞뒤를 좀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영작을 해서 이제 보내고 그걸 하느라고 지난주엔 조금 바빴죠. 그래서 지난주 아마 토요일 날 제 강의 때 제 얼굴을 보면 조금 뭔가 지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금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좀 지치고 토요일 날 여러분 강의 때 이제 보고 뭐 일요일 날 뭐 결혼식 갔다 오니까 지금 주말도 없이 지금 화요일이 돼서 조금 좀 제가 피폐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학위를 따고 하면 이제 그렇게 어떤 글들을 봐줘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이름이 맨 뒤에 들어가거나 뭐 중간에 들어가거나 해서 봐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물론 이제 그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같은 느낌일 텐데, 아주 먼 훗날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만 따면 수년 안에 벌어질 일이고, 당장 우리가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 학기를 잘 마감해서 서론과 뼈다구, 그쵸? 그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까지 요거를 진척을 했으며, 이제 언제까지 요거를 완성할 수 있는지들을 제가 이제 한 명씩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게다가 이제 오늘 시간을 조금 주면은 요거를 마무리를 질 수 있는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다른 개인 시간을 썼다가는 너무나 많은 회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시간들을 어쨌든 덜어놓은 시간이라서 활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게 당연히 더 편하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까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거를 전부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어, 이 아니네. 저기 주영 씨 거를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신이 없네요. 여기 뜬 거네요. 요거를 이게 저장이 따로 안 됐을까요? 여기 브레인스토밍에 박주영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주영.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고 요거 디렉토리 정리는 이종면.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그러니까 목차 부분에서 제가 초안을 받았는데 최가연 씨, 김현우 씨, 김건희 씨의 이게 그때 약간 좀 끄적끄적했던 거죠. 이거 정확하게 지금 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요 이제 초안을 제대로 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숙제가 이제 우리가 서론을 지금 쓰고 있는데, 서론은 내용을 다 채우는 거를 좀 기대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첫 줄, 그러니까 어떤 문단의 첫 줄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겠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것이 현재 문제다. 그게 첫 줄이죠. 밑에는 막 부연 설명이 있겠지.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저 문제를 좀 극복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줄에는 뭐 마지막 문단은 뭐 이를테면 챕터 1은 뭐고 챕터 2는 뭐고 그런 걸로 끝내려고 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그 뼈에 맞춰서 그 맨 위에 있는 대가리의 그 글들 짧은 글들을 하나씩 쓰셔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거가 이제 오늘의 마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물어보면서 이 지금 얘기한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완결이 됐으니까 컨텐츠하고 서론 부분이 얼만큼 이제 진척이 나가셨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씩. 그리고 컨텐츠는 지난번 초안 이후에 아직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초안 말고 제대로 된 거를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여기 지금 로그인 된 순서로 제가 호명을 할게요. 그래서 종윤 씨는 지금 얼마나 이게 진척이 됐나요?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초안으로 해가지고 목차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은 제가 한번 보내드리고 교수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정리해가지고 오늘 완결본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 종윤 씨는 그럼 요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내주시는 게 있으면 제가 카톡 보고 이쪽에 옮긴 다음에 마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윤 씨는 네, 좀 맨 뒤로 예,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연 씨인데 가연 씨는 제가 이제 오 교수님 옆방이라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굉장히 그 교수님하고 활기차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가연 씨는 이제 요거가 사실 지금 본문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컨텐츠는 당연히 좀 쓰셔야 되니까 본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그런 뼈를 내셔도 좋고 그리고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 목차 부분은 제가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오늘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 교수님, 네. 저는 아직 서론은 아직 다 못 써가지고, 네. 어, 저 목차 정도만 정리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혹시 괜찮을까요? 네. 서론은 거의 마지막쯤에 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연 씨는 본문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를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서론을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그냥 컨텐츠적으로만 정리가 돼 있는 거를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원래 목차, 그거는 좀 완벽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요 강의 시간 내에 가능하신가요? 한번 적어서 보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톡을 받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막간에 이제 우리 종윤 씨 거 받은 거를 제가
쪽에 옮겨가지고 전체 보기가 있네요. 다운을 받아서 일단은 옮겨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컨텐츠 이종 미니종을 일단 옮겨놨고요.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박주영 씨. 주영 씨는 지금 현장인가요, 혹시? 뭔가 현장 같네요. 이게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주영 씨는 좀 기다리고, 그다음 건희 씨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저는 그 지난번에 그냥 초안으로 드린 거에서 사실은 거의 아직 발전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그 초안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서론하고 프로젝트 목적이니까 초반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 시간을, 뭐 현장은 아니시죠? 네네. 네. 요 시간에 그 후반부를 좀 마주 채우셔가지고 이제 좀 쓰시면 좋고, 그걸 먼저 끝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나면 약간 서론부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우 씨는 이쪽 톡방에다 한번 남겨볼까요? 현우 씨는 오늘 오시나요? 현장인가요? 네, 남기면, 예, 뭐 뭔가 답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주영 씨 빼고는 현장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 내용물을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봐드리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서 일하시는 동안에 종윤 씨 거를 좀 보고 종윤 씨랑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음, 화면 공유를 이렇게, 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오, 이게 글이 말렸구나. 좀 키우고 자동 줄바꿈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어차피 네, 이 정도로 하고 여기를 띄고 여기를 띄고 여기를 띄고 여기를 띄고 공간방송 설비는 요게 서론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종훈 씨 거는. 네, 지금 서론에 저번에 소제목을 한번 붙여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네. 그 소제목을 좀 붙여놓은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 네. 맨 처음에는 전관 방송의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그쵸, 같아서 그쵸. 네. 첫 번째는 전관 방송 설비의 일반적인 배경이고 네. 그 다음에는 전관 방송의 발전 과정 해가지고 제가 이게 서론 본론에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이게 서론이랑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서론 쪽에 위치를 시켜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설비, 디지털 설비, 네트워크 설비로 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방법을 맨 처음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음, 국내외 그 전관방송 설비 규정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그 좀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맨 처음에 소방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프로젝트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서론의 뒤쪽에 보면 사용 연수 이거 교체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잡았기 때문에 네.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음, 그다음에 뭐 기존과 뭐가 어떻게 달라져 갖고 뭐 어떤 설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서론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목적대로 또 나가게 될 것 같고 이거 밑에 부분은 사실 그 저번에 그 교수님이 보내주셨던 자료를 좀 참고해가지고 저한테 맞는 것만 지금 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장비 구성 및 운영 시스템 분석은 사실 현장 실사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음, 현장 실사만 넣었고
그 시스템 개선 방안 및 도출에는 그 시스템 성능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편리성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 전력에 대해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타 개선 방안에 뭐가 있는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4번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그렇죠. 거지, 아직 그렇죠. 뭐 예.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바꿀 수도 없어요. 네. 네, 기존에 사실은 있었던 거 그냥 거의 그대로 가야 네, 돼갖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쪽은 껴맞추기입니다. 네. 네. 지금 봤을 때 흐름은 다 맞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석주 교수님 흐름하고 좀 비슷하죠. 네, 앞쪽이 맞습니다. 조금 뚱뚱하고 네, 이렇게 흐름되고 이제 사실 이석주 교수님도 결국 현장 분석을 했는데 이런 걸 바꾸라 그랬으니까 바꿨을 때 장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는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석주 교수님이 지적을 받았던 그 서론이 너무 방대한 그 네.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이런 게 짧게 쓸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도 짧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일반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발전 과정의 아주 개요만 여기서 얘기를 한 다음에 뒤쪽에 네, 이거를 따로 요런 한 2장 요런 데다가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소방법에서 이게 이제 구축이 돼야 되니까 예, 네, 잠깐만요. 예. 현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기술하기 전엔 당연히 이 모양도 지금 아주 좋은데, 그렇죠? 네, 모양이 아주 예쁜데 이제 여기를 기술하다가 혹시 뚱뚱해질 거를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요 두 개인데요. 네, 네, 예, 이게 지금 벌써 새끼목차까지 있으면은 네. 서론이 뚱뚱해질 수는 있겠다. 뚱뚱해지면 또 이석주 교수님 폼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뭐 정리 아주 간략하게 해놓고는 부록으로 빼라 이렇게 또 나올 똑같은 그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서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쓸 내용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 요 법령 관련해서 정리를 완전 새끈하게 한번 잡아놓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시면은 요런 발전 과정과 점검 방송 같은 게 여기 우리 리터레처 리뷰의 이장 같은데 음, 그런 데로 들어가고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목적 같은 걸 그냥 한번 묻고 여기에 아예 네, 챕터 2가 이거를 다 짚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열심히 하실 음, 거면 네, 네, 예. 이건 밑밥인데 이제 밑밥에 쓰기엔 좀 아까운 지금 이게 되게 귀한 것들이 좀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좀 네. 귀한 거라서. 그거는 살을 붙일 때 고민하셔도 늦진 않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아, 써보면서 이걸 이장으로 그냥 일장에 내비둘지는 그때 가서 적으면 네네네. 될 것 지금은 이 같다는 흐름은 말씀이시죠? 나쁘지가 않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읽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대로 읽혀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저랑 하다가 보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내용이 자료가 네, 많고요. 이것도 이만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은 그렇게 자료가 많은 걸 정리하다 보면 독립 음, 챕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는 얘기가 결국은 나올 거란 말이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나 목적 같은 거를 그냥 퉁을 쳐버리면 네, 우리 그 초안에 이석주 교수님 거였던가? 프로젝트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또 이제 뭔가 이론적 배경,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설명이 되겠지. 유사 네, 프로젝트 연구 결과 같은 이름의 변형 이름으로 그러니까 유사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 기존 전관 방송 발전 과정을 설명하시겠죠. 네, 네. 네. 아, 저는 차라리 목차를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때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도 네, 아니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 예, 자료를 맞아요, 맞아요. 많이 구했기 때문에 꽤 네, 방점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노력이 음,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서론 네, 밑에 새끼 챕터에 막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약한 거지. 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목마다 읽힌단 말이에요. 서론인데 그래 맞아 일반적인 배경이고 아 발전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 국내에는 또 이렇지. 뭐 이렇게 읽히니까 그래, 필요하겠지. 목적은 또 뭐 이렇겠지. 그러고서 약간 리터레처 리뷰는 없는데 아, 여기 녹였으니까라고 넘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아 맞아 메소드는 이렇겠지. 실제로 사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돈이니 뭐 등등 얘기를 할 때니까 흐름 자체는 지금 나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숙제로서는 이대로 내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이제 네, 근데 좀 더 다듬어 네. 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석주 교수님 페이퍼를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석주 교수님 페이퍼인데 토론 배경, 일반적 배경 그렇죠? 그 다음에 발전 과정하고 요 오디오 요게 좀 같잖아요. 아날로그 디지털 요 네. 요 예. 달이고 뭐 현황, 국내 규정 비슷하고요. 그리고 필요성, 목적, 내용 또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이석주 교수님 지적을 똑같이 받는 거지. 이거 너무 많아요. 맨 뒤로 보내세요.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부록으로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는 어쨌든 리뷰어들이 그래도 잘 해놨던 이석주 교수님을 지금 포맷처럼 나온 거 보면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다. 흐름 자체는. 근데 똑같은 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다 정도로만 마감을 하면 좋고요. 그 정도만 손을 보시고 요거는 그냥 내도 상관없고 아까 그 서론 제목 이렇게 딱딱 붙은 것만 따로 떼가지고 서론이라고 텍스트를 하나 보내주시면은 좀 따로 잘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지. 종윤 씨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해서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어차피 계속 8시 반까지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면 내는 대로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또 온 게 뭐였었지? 아까 그거였죠. 저기 현장. 주영 씨가 현장이었기 때문에 왜 주영 씨한테 보낸 카톡이 없을까요? 여기 있다. 뭔가 보내지 않았나요? 방금 뭔가 타이프를 쳐서 보냈는데 음, 근거가 안 남았네요. 꿈에 보낸 것처럼. 뭔가 여기 남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카톡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내 건희 씨 거 보다가 입력을 한 것 같은데 카톡에서 사라졌어요. 아, 네네 여기 있는데. 아, 우리 단톡방이었는데 이제 뜨네. 참, 이상합니다. 현장이고 회의 중이라 서론과 목차는 이번 주 내에. 이거는 이번 주 내에 꼭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서론 목차는 완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고 오늘은 이제 뭐 완결을 해주시면 이제 마음이 편한 거고 아니면 그때 뭐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있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건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콘텐츠를 하나 이렇게 띄워놓는 게 좋겠네요. 콘텐츠를 띄워놓으면 아이고 뭐 1학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1학년 우리 석사 1학년들은 다른 교수님이 이제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하게 이거를 이름이 뭐더라 그게? 연구 방법론. 뭐 연구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우고 계신데 윤정희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어떻게 다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달려오셔가지고 할 말이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우리가 논문과 프로젝트 보고서 우리의 문제잖아요. 논문과 프로젝트 보고서 이거를 좀 이해를 이제 잘 못하시고 논문 이야기만 하시니까 우린 프로젝트 보고서 써야 되는데 왜 논문 얘기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정희 교수님이 숙지를 못하시고 프로젝트 보고서 논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조금 혼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맨날 배우는 그 프로젝트 보고서 그다음에 논문 그다음에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선택하는 그런 방법, 우리가 왜 프로젝트 보고서 위주로 쓰는지 뭐 이런 설명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석사 1학년들도 이해를 이제 슬슬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지금 닳고 닳게 이제 들은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논문보다는 프로젝트 보고서로 좀 뭔가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프로젝트 보고서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1학년에게도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전달이 될 것 같네요. 어, 제가 그 서론 그 쓴 거를 한번 보여줄까요? 너무 웃겨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분야는 아니에요. 전기 무슨 저는 이제 센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 전기선이 지나가는 그런 쪽에다가 사실은 어떤 주파수 같은 걸 몰래 숨겨가지고 센싱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전기 뭐 한전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데이터를 여기서 안 내고 집에서 냈다면은 흥정 예 어디에 있을까? 수정한 날짜 컨퍼런스 자 봅시다. ED4가 없네. 이걸로 해볼까? 다른 버전이 있을 테니까. 아이고, 요거는 여기 있네요. 요걸 받아야 되겠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계속 쓰고 계세요. 이건 뭐,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띄우고, 이렇게 보면, 다음에 내가 낸 게, 여기 있네요. 이게 안 뜨는구나. 아이고. 이걸 앱스트랙트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그게 제일 잘 뜰지 모르겠네요. 그게 떠야지 이걸 갖고 씹을 텐데, 안 뜰 수도 있어서. 근데 제가 제출한 게 있나지 일단 보겠습니다. 제출했던, 제출했던 앱스트랙트를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지. 그렇게는 안 되나 봐요. 검색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냥 그 원본만 봅시다. 계속 여러분 작업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라디오예요. CMD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CMD. 그래서 이제 다 영어로 돼 있고요. 영어로 발표해야 되고, 앱스트랙트 타이틀, 앱스트랙트 이렇게 해서 이제 내는 건데, 우리 분야는 아니고 진단 쪽이에요. 전기 진단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 내용 자체는 그래요. 한전에 계시는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논문이 근거가 됐냐면 이제 이런 논문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PD 진단, 그 진단 중에 뭐 하나인데 PD 진단 사례 연구를 했던 이제 요 글을 조금 보정을 해가지고 이 원래 냈던 어떤 논문을 이제 요 앱스트랙트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버전 4번, 에디션 4번으로 돼 있죠. 잠깐만요. 수요일 날, 어, 네.
이 지금 앱스트랙트를 보면 제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뜰게요. 앱스트랙트를 떠서 하나를 만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스터디하고 요거 같은 거니까 요거죠. 왜 하나지? 편지 읽기. 여기에 보면 요거하고 지금 두 개를 냈는데 다른 거지. 그 두 개를 냈어요. 두 개를 냈는데 하나는 뭐 VLF 뭐 위스탠드 볼테지 파셜 디스차르지 메저먼트 뭐 이걸 하나는 스터디 오브 VLF PD 어쩌고인데 이제 요거는 닫아놓고 요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스터디 오브가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가지고 PD 진단 연구를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영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작을 하기 전에 한글이 완벽해야 영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어서 보면은 한국전력은 배전용 지중 케이블에 대한 절하 열화 상태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런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서론의 일반론 같은 거죠. 한전은 원래 이런 진단을 시행해. 그러니까 서론과 같은 분야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VLF 진단은 뭘 한 뒤 뭘 해서 뭘 하고 뭘 하는 진단으로 나뉜다.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서론에서 원래 진단들은 이런 진단들을 하지. 뭐 내전압 시험, TD 진단, PD 진단 같은 세부 사항이 있다. 그중에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하겠냐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중 케이블 뭐 PD 신 커플링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설명이 갑자기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거의 본론 수준의 말인데 무슨 진단을 할 때에는 커플링 커패시터라는 친구가 전주 위에 이것도 이제 전주위엔지 그렇죠? 전주위엔지 전주 위엔지 이런 게 이제 되게 띄어쓰기도 좀 안 돼 있고 어쨌든 전주 위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치시니까 상관없어요. 한마 정도는 해야죠. 그 뭔가 좀 숨을 한번 쉬어야지. 이것도 케이블 커플링 커패시터는 원래 전주 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요런 설명이죠.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셔가지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사용 중인 이 독일 모델인데 이 모델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플링 캐패시터의 크기랑 중량이 증가된 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거죠. 말해서 전주 위 설치 작업을 하는 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상 위의 요소. 그러니까 크기가 큰 거를 전봇대 위에다 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상 무리가 갈 수 있죠. 이렇게 막대기 위에 돼지가 올라가 있는 거지. 요만한 게 올라가 있다가 돼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꽈당꽈당 하면 큰일 나겠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상 위의 요소로 말투 좀 이상하죠? 전주비 설치 작업의 어려움 및 안전상 위의 요소로 증가로 인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증가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량이 증가되어 설치 작업도 어렵고 안전상 위의 요소가 증가를 했다.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말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장 케이블을 활용해서 지상에서 PD 진단이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서론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론을 배웠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서론을 배웠기 때문에 서론부에서 해당하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본론이 이제 요만하게 되면은 이게 앱스트랙트 치고는 밸런스가 지금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한전은 일반적으로 VLF 진단을 하고 있어. 정도면 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빼고
그래서 VLF 진단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중 케이블 뭐 입상 구간 어쩌고의 커플링 커패시터가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다는 건 여기 이미 있으니 얘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환전에서 사용 중인 이 모델 변경으로 이를테면 VLF 진단용 커플링 커패시터의 크기와 증가가 되었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정도로 문장이 마무리되면 어때요? 일반적인 환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 이런 니즈 정도만 돼도 좀 줄어들죠. 요것도 이제 내가 이렇게 붙이면은 요 정도면 이제 좀 줄어들겠지. 문단이 한 두 문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VF PD 진단을 할 때 무슨 원리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면 무슨 원리가 이제 되게 핵심 기술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케이블 내부의 전자기파의 신호 변화를 해석하여 케이블 상태를 진단하는 기법이다. 일단 여기 뭐 숨을 쉬어야지. VLF PD 진단이 이런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학계에서 달고 다른 사람은 VLF 진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서 쟤도 좀 있으면 잘릴 운명에 이제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론, 뭐 얘가 이제 여기 어디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런데 어디 이렇게 꼬다리로 압축을 해서. 그리고 이게 문제. 그 다음 뭐예요? 본문은 연장 케이블. 이게 핵심이죠? 연장 케이블이 핵심이잖아. 그래서 영어도 제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애초에 한글에서는 연장 케이블 활용 요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extend exciting cable 요거를 넣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차별화된 기술이다라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연장 케이블 외 나부랭이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연장 케이블 활용하게 되면 요게 이제 사실 키 기술입니다. 요게 이제 키 기술이에요. 전파 정수 같은 미스매치가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면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거를 그 거리 보정을 되게 잘했다. 이게 되게 키거든요. 이게 이제 키인 거는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 글 쓴 사람이랑 치킨을 먹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치킨을 먹을 때 이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키네, 이거. 이 거리 보정이 키예요. 그랬더니 이거래요. 근데 이 글에서는 여기가 키인 게 절대 티가 안 났죠. 이것이 키다. 이게 이 논문의 가장 본문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연장 케이블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때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앱스트랙트를 이걸 손보느라고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고 이제 영작을 하면 되는데, 계속 저한테 독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감이 된 곳인데, 빨리 내야 되는데, 뭐 영작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연락이 이게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이 글이 그지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고치고 있었다. 영어 문제도 아니고 이걸 먼저 고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거를 영어로 이제 고칠 때 이 복문이 많으면 영어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문을 전부 띄어서 단문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연장 케이블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접속 차이가 있으므로 그렇죠? 이렇게 끄는 거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런 보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들을 다 찍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영작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영작 자체가 뭐 이거 그냥 해가지고 싹 뭐 그냥 번역하고 이거는 영어로 바꿔놓으면 사실 한국말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도 사실 영어로 앱스트랙트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논문을 다 쓰시게 되면 이렇게 국문 앱스트랙트를 쓰고 나서 영문으로 뭐 구글 번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복문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서론에서 제가 첫 줄만 되게 짧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첫 줄만 짧게 쓰면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뭐 한전은 예를 들어서 배전용 지중 케이블에 대한 전연, 절연,
열화 상태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VLF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거 말고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뭐 이런 세부적인 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한전에서 사용 중인 어떤 모델이 변경함으로써 뭐 이렇게 좀 쓸 수는 있겠지. 예쁜 말로. 그 크기와 중량이 증가되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도 뒤에를 좀 더 말을 줄일 수가 있겠지. 뭐 many aspects of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로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줄이면 이게 굉장히 알찬 애브스트랙트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주말에 작업을 하였다.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를 여기다 썼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 또 다른 거라서 이제 그건 또 썼고 공유를 중지를 하고 아이고 또 다른 면담이 잡힌 게 있어서 입력을 하고요. 4월 28일 아닌데? 5월 달려고 이러고 있었네. 아, 5월 1일이 왜 노는 날인지 알겠네요. 그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4월 30일 오후 6시 반. 시도 넣고 음, 뭐 계속 작업 중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7시 20분이 돼서 뭐 10분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10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작업을 하셔도 좋고 10분 쉬셔도 좋고 제가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막간에 찾았어요. 내가 앱스트랙터 이제 어디서 보는지 찾아가지고 교육이니까 마저 또 띄워보고 여러분은 계속 작업을 하시고 저는 뭐 뭔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에디션이고요. 아까 텍스트는 제가 지워가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텍스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도무지 이제 칸이 나눠지질 않았었잖아요. 아까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여기 스페이싱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맨 첫 줄에 보면은 캡코가 한전이 VLF를 원래 이렇게 진단을 해. 아까 우리 제일 첫 줄에 있던 건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VLF 진단은 아까 뭐 내압 테스트, 또 TD 테스트, PD 테스트 정도로 나눠져. 아까 그 위에 두 개, 요거를 합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그냥 이 첫 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은 문제를 발견해야 되죠.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커플링 커패시터 그 돼지 같은 애. 걔를 어쨌든 이렇게 핫토픽으로 앞으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이제 뺐죠. 는 인스톨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중간에다 부연으로 해놓고 그거는 맨 끝에 올라가는 친구다. 그러니까 여기 콤마 이런 그 수식어 빼고 이 뒤에 뭐 폴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빼면은 사실은 커플링 커패시터는 어디 인스톨된다? 폴대 위에 인스톨된다 끝인 거예요. 그게 다지. 근데 여기 글은 이제 지중 케이블 입상 구간 PD 진단 시 방정식을 커플링 커패시터는 중단 무관중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눈엔 좀 잘 안 들어오는 형태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꿨고 문제를 나타내는 이제 because of나 뭐 due to 같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썼죠. 사이즈랑 무게 of 뭐 바우어사 장비 모델, 바우어 이퀴먼 모델의 이 사이즈랑 무게 때문에 근데 콤마를 해서 띄웠지. 캡코에서 사용되는 거 잠깐 띄워놓고 그것 때문에 인스톨하는 거는 어려워. 뭐 이런 거예요. 좀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죠. 한전에서 사용 중인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겨 라고 이제 끄는 거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은 그래서 therefore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PD 진단을 아주 증폭한 필요가 있어.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냥 요거 쓴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 연장 케이블 활용하면은 문제를 극복하는 거야.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PD 진단은 이러이러한 기술이야. 사실은 이거 제가 아까 막 메뉴에 보내려고 했던 그거죠. 근데 일단 그냥 여기다 냅뒀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 익스텐션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뭐 이게 아주 중요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요대로 그냥 영작을 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단락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서론에서 쓸 수 있는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두세 개 또는 세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원초적으로 현황, 문제점, 나의 개선법 이게 사실 다지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은 이게 다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서론은 무서운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이 많은 이제 분들은 서론 맨 마지막에 그냥 적당히 쓰면 돼. 또는 이제 우리 랩에서 늘 쓰는 서론 패턴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이 서론에서 굉장히 그 좀 잘 뼈를 만들어 놓으면 본론을 쓸 때 굉장히 탄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약간 어느 정도를 구상을 해놓고 본론을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게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각각 지도 교수님께 이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서론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부 영작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점검을 해봤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한 번은 영어로 쓰긴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요거를 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급히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영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엄청 짧은데 이건 좋은 영작은 아닙니다. 그냥 내라고 해서 냈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그냥 안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새 등분으로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냥 그런 저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어떻게 써달라고 저쪽에서 했냐면은 뭐 이제 이렇게 최초로 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요거를 듣고 요런 설명을 듣고 쓴 거죠. 지중 파워 케이블 라인을 잘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 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플라인으로. 죽여가지고 전기를 안 흐르게 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아주 일반적인데 이게 현황이죠, 현황.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전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는 비용이 비싸거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걸 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전기를 만약에 여기 우리 대림대를 끊으면 제가 방송하다가도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지를 해놓고 뭐 비용을 발생시키고 만약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대림대 사정이 있으면은 여기는 끊되 이쪽 옆으로 바이패스한 라인을 하나를 더 가설시켜가지고 우리 이중화를 하듯이 이중화선을 해놓고 이쪽을 끊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해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 현황이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끊지 않고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 HFCT라는 센서가 이제 조금 고급 센서인데 이 센서를 이용해서 하면은 끊지 않아도 어떤 주파수 대역을 다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 게다가 들어온 신호 중에 잡노이즈 같은 것도 제거하는 능력도 있고 등등을 이제 그 뒤에 써야 되는데 뒤에 이제 많이 쓰게 이제 저한테 오질 않은 상태죠. 여기 지금 요 내용이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위에 거는 아까 먼저 쓴 거고 어, 요게 아니네. 딴 거였네. 아마 요건 거 같긴 한데.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요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딴 데서 발표를 했던 거라, 요 내용이 뭔가 그 다음 단계의 실험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이제 요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는 없는 상태에서 앱스트랙트만 밀어넣은 상태예요. 네, 요런 이걸 저는 쓰지 말자고 했지만 무조건 두 개를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넣은 겁니다. 이건 뭐 탈락해도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요 뒤에 있는 기술이 지금 업계 최고다라고 이제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쓸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험이 지금 하나 돌고 있기 때문에 요건가? 뭐 하여튼 요런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잘 돌아야지 요거 다음 단계가 돌아야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약간 껍데기만 있는 채로 들어갔어요. 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잘 되면은 발표가 풀페이퍼를 언제까지 써야 되냐면 이제 저도 바쁘겠죠? 이걸 영어로 이제 써야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 발표를 할 때는 이렇게 지금 IEEE 관련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런 지금 코엑스에서 지난주에 했던 이카스프 그러니까 어쿠스틱스 음향 그다음에 스피치 음성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해 가지고 하는 이게 이카스프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거든요. 저같이 음향을 하는 쪽에서는 거의 탑 컨퍼런스인데 여기 온 애가 이제 왜 너는 안 왔니 음향을 한다는 놈이 막 이럴 정도로 이제 탑 그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걸렸기 때문에 뭐꼭 가야 되는 거지만 뭐 대림대가 다 그렇죠. 너무 바쁘죠. 전 이걸 가는 대신에 뭐 전기학회 이런 거를 이것도 꽤 큰 이제 컨퍼런스인데 이것도 IEEE 산하로 돼 있기 때문에 IEEE 관련된 컨퍼런스에다 논문을 내실 때는 이렇게 IEEE PDF 익스프레스 같은 데 거쳐가지고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쓰기 전까지 여기 PDF에 그 완결된 카피라이트 폼을 하기 전까지는 요 카피라이트 폼을 하기 전까지는 MS 워드에 원래 템플릿이나 레이텍스 그러니까 레이텍이라고 하는
그 논문 전용 포맷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장수 제한도 굉장히 빡빡한데 2장에서 4장이 끝입니다. 이거보다 더 길게 이제 쓸 수가 없고요. 이카스프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이렇게 페이퍼를 여기다 제출한다고 하면 여기는 페이퍼 장수가 있을 텐데 페이퍼 서미션 스테이터스 따로 안 나오나? 막아놨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 끝났지. 이거는 컨퍼런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나오긴 하네요. 네, 페이지 넘버랑 뭐 패스워드를 넣으면 아마 고치거나 뭐 리비전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페이퍼 제출은 끝났고, 페이퍼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여기다 내려면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지켜야 됩니다. 데드라인도 지켜야 되고, 장수나 뭐 이런 거, 파일 포맷이나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파일 포맷을 먼저 볼까요? 엄청난 서류가 레이텍, 그다음에 워드, 그다음에 PDF 샘플, 요거를 다 이제 지켜야 되고요. 이게 이제 IEEE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장수가 있는지, 여기는 장수 제한이 저쪽은 진짜 빡빡해요. 4장이 맥스라는 거는, 좀 빡빡한 겁니다. 뭐 그림 같은 것도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야 되고, 매틀렛 같은 데서 그릴 때도 훨씬 더 촘촘하게 그려야 되고, 이런 뭐 마진 데이터 이런 것도 굉장히 지켜야 될 일들이 많죠. 장수에 대한 제한은 지금 페이지 넘버만 붙이라고 돼 있고 장수에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내부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제가 근데 페이퍼 장수의 제한이 생각보다 여기는 없다. 네, 없네요. 좋네요. 훨씬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그림도 막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고. 근데 2장에서 4장이면은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림밖에 이제 붙일 수가 없죠. 여기도 이제 발표 시간 같은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포매팅에 대한 제한은 많은데 지금 장수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검색해 볼까? 맥시멈 4페이지 돼 있네요. 테크니컬 컨텐츠, 클로징 피. 여기도 4장이네. 그렇군요. 여기도 4장이군요. 여기 예, 이 얘기입니다. With one additional optional 5번째 페이지. containing only reference.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붙이다가 넘어가는 거는 봐주겠다. 그래, 여기는 내가 4장 넘는 걸 본 적 있죠. 자,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레퍼런스를 이 4장을 마치느라고 사람들을 참고하게끔 주는 그 페이퍼 내용에 뒤에 있는 그런 다른 부연 페이퍼들을 굳이 줄이지 말아달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진을 열었고요. CMD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혹하게 그 레퍼런스까지 포함해서 내장해야 된다. 어쨌든 요 IEEE 계열들은 좀 유명하기 때문에 좀 빡빡합니다. 제가 이제 워드 템플릿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받으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퍼 타이틀,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 저자들 쓰는 이 순서나 이런 폼이나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고요. 앱스트랙트 쓰는 곳 여기죠. 여기 인트로 쓰는 곳, 그렇죠? 그다음에 2번째 챕터, 그 중에 첫 번째, 2번째, 3번째 챕터, 그다음에 방정식을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4번째 챕터가 여기 있네요. 테이블 모양이랑 그 왁구 크기가 어떤지, 그림은 있었나요? 아까 그림이 없네요. 방정식 모양, 보통은 그림 모양, 표 모양 이렇게 하는데 표 모양은 있고요. 피규어, 피규어를 할 때는 이렇게 달아라. 피규어 요 탭이 이제 달려 있죠. 피규어 탭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꾸로 왼쪽으로 가면은 아예 피규어 1 이런 제목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할 곳, 뭐 제가 펀드를 받아서 하면 여기다 이제 그걸 쓰겠죠.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쓰는데 레퍼런스도 요 꺾음새 1, 꺾음새 2, 꺾음새 3 이런 식으로 하는데 레퍼런스 3 뭐 이런 식으로 달아도 안 되고 레퍼런스 3 길게 이렇게 달아도 안 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레퍼런스들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 1번을 누르면 이제 원래 1번이 아마 어디 본문에 있다면 그쪽으로 점프를 하는 그런 하이퍼텍스트 같은 것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요게 1번. 이거는 방정식 1번이죠. 다 다릅니다. 방정식 1번, 이퀘이션 1번, 이퀘이션 1번. 네. 아, 가연 씨가 넘어왔네요. 이거는 뭐 찌그러뜨려 놓고 가연 씨 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그러면은 콘텐츠 여기죠. 여기에 붙여놓고요. 서론, 서론 1, 네트워크 비디오 탄생, 네트워크 비디오 포맷, 네트워크 비디오 특징. 네트워크 비디오를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디오의 역사 같은 거나 포맷, 일반론 이런 특징으로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먼저 하실 것 같고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성.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 다 이번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이름이 본론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성 같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어디 갔어? 자, 우리 이석주 교수님 거. 만만한 거. 서론,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성, 여기죠. 요거. 요런 이름으로 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내용 및 수행 방법. 이게 사례가 되는 거죠. 사례, 사례, 사례. 그게 이 본문이 될 것 같죠. 프로젝트 내용 및 수행 방법과 같은 이름이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사업 성과나 이런 거는 거의 기술적으로 그냥 붙을 거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요 서론은 이름을 쓰는데 이제 본론이라는 이름을 참 잘 안 써요. 결론도 되게 재밌게도 결론도 쓰고 보시면은 서론도 쓰는데 본론은 워낙 이제 여러 섹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섹션의 이름을 그냥 쓰는 것들이 좀 상투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안 요거 논문 포맷을 보셔도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뭐 어쩌고 연구 결과 이렇게 있고 결론은 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론 결론은 있는데 본론이라고 이렇게 섹션이 잘 돼 있지는 않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본론부를 쓰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의 필요성, 여기는 서론과 본론의 약간 브릿지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이제 뒤로 프로젝트 내용 뭐 이런 것들로 본문이 뭔가 채워지겠죠. 그것이 뭔가 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독립 챕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 자체는.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나왔다. 왜 밑에가 잘렸죠, 얘는? 좀 가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예, 이 결론까지. 요 중간에 여기 이름하고 요렇게 뭔가 이름이 돼 있고 요렇게 이름이 돼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계속 쓰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뭐 어떤 플로우가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1, 2, 3절이 있는 느낌이에요. 1, 2, 3절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작성을 하시면서 어차피 이제 제 손을 뭐 떠났죠. 오늘 지나면 끝이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계속 쓰시면서 요거를 어떤 흐름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를 채우고 있는 동안에는 뭐 잡념 없이 한번 채우시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뭐 또 왔으니까 한번 다시 보자면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줄여놓고 치면은 뭐, 예, 뭐 그런 식이죠.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 같이 타이틀이 붙고 서론이 되고, 그럼 아까처럼 여기 중간에, 어, 프로젝트 목적 필요성, 이런 거는 뭐 다른 이름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뭔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본론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다른 어떤 이름이 되겠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 별로. 요 정도로 뭐 가지고 있겠습니다. 일단 뭐 뼈는 괜찮은데 이제 플로우를 진행하기에 여기가 이렇게 잠깐 멈칫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사례 1, 사례 2, 사례 3 같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더 쓰시면서 고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하셨고요. 건희 씨 거는 서론, 목차, 급하게, 네, 급하게. 그다음에 받은 파일, 요거 두 개. 컨텐츠였고 제가 일단 여기다 붙일게요. 그래서 컨텐츠는 여기다 붙이고 서론은 띄어다가 서론부에 붙이겠습니다. 컨텐츠를 보면 서론, 전관방송은 이러하다. 전관방송의 법령은 이러하다. 전관방송의 특징은 이러하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정도로 되면 이제 아까 우리 동윤 씨랑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되면 그 조금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식으로 여기가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러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에서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이러하다. 그렇죠? 그리고 법령은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테일이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요거는 거의 개요 같아요. 법령 개요 정도. 개괄적 설명. 그다음에 특징도 뭐 개괄적으로 이제 들어가시겠죠. 이건 실제로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름하고 분명히 목차 이름은 차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준수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관 방송의 운영 준수 상황. 그냥 일반 이름은 아니잖아. 그리고 전관 방송의 사각지대. 와, 이게 어려운 말이다. 진짜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사각지대 이런 거는. 무서운 말이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한 거니까. 표현이야 그 다음에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목적 얘기했고 프로젝트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이래.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일반론, 일반 수행법 같은 거. 그런데 정관방송 법령은 실제로 이래. 그런데 사각지대는 이래.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론적인 내용이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령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라고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카피해가지고 이 자리에 살짝 넣고 자 정관방송은 이래 하고 이 중간을 뺀 다음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다 이렇게 진행해. 근데 정관방송 법령은 이런 준수가 있고 법령의 사각지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있어. 라고 느낌을 하는 게 여기에 양념이 있다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프로젝트가 필요해라고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 돼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갑자기 우와 좀 약간 살짝 무섭다 이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쯤 돼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살짝 늦은 느낌이 있다. 여기서 문제 제기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의 당위감이 느껴져야지 되는 거죠. 요쯤 되면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약간 뒤통수 한번 퍽 때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너무 잘 알겠다. 내용 및 방법에서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했고, 해결 방안은 세부적으로 앰프 분산, 메인 장비 이중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게다가 시스템을 개선 방안할 것도 있고, 까지 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은 거를 잘 알겠어요.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하고 싶은 말이니까 당연히 본문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좀 매끄럽지는 않다. 왜냐, 우린 지금 아직 이렇게 타겟팅한 지금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로 압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 풀어가야 될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약간 나열식으로 좀 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가 법령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뭐 이런 거는 참 필요하지 않나 정도로 여기다 밑밥을 깔고 그리고 본문에서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노골적인 이름보다는 좀 뭐 정관방송 법령의 뭐 해석적 뭐 접근이라든가 조금 이제 이거는 이름 자체는 좀 너무 무서워요. 추정육식분 같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조금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잘 알겠지만 조금 아름다운 용어로 여기를 바꿔서 특히 법령은 뭔가 얘기를 할 때 세게 얘기하거나 이러면 좀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분산화, 이중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우리의 키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잘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밑밥으로 썼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타성적인, 그렇죠. 원론이야지. 뭐 그렇죠. 타성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겠고, 그리고 3-2-3 요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붙인다면은 전관방송, BGM 방송의 다원화 또는 뭐 앰프의 분산화 집중식 요거를 조금 여기에 있는데 번호를 바꿔보면 어떠냐 정도의 아마 접근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도 알겠고 저랑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를 일단은 잘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목차 자체가 이렇게 깔쌈하게 빠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그래서 깔쌈하지는 않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나열했고 메인 바디에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목적이 되는 부분을 쓰기는 잘 썼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론에 써야 돼요, 본론에 써야 돼요 같은 종윤 씨랑 똑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기는 본문에서 잘 이제 썼는데 본문에서 또 잘 썼기 때문에 그럼 앞에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매끄러운 어떤 무언가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걸 다시 지우고 나면은 이런 제목들이 다 유니크하게 하나씩 의미 있게 존재를 하는가. 이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적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서론부를 보면 유일하게 이제 서론부를 내셨고 종윤 씨는 이제 거기 녹인 거를 이따가 고쳐서 내시겠지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컨텐츠랑 같이 띄워서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1-1 정관방송 개요. 정관방송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시스템으로 그렇죠? 배경음악, 라디오 방송, 평상시 뭐 안내 방송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이다. 어떤 개괄적인 정관 방송에 대해서 요약을 하셨어요. 뭐 잘 요약을 하셨고 밑에 뭐 더 달 수 있죠. 뭐 이런 방송 시스템이 다로 끝낼 수 있고 무슨 뭐 배경음악을 튼다든지 뭐 실제 어떤 예라든가 뭐 정관 방송으로 막 혜택을 봐서 진짜로 막 잘 대피했다든가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뭐 밑에 쓰면 다 그건 구현이지 뭐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1-2 정관방송 법령은 이게 이제 법령의 내용을 다 옮기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의 법령이 있고요. 어, 비상방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설치 대상은 이렇고, 뭐 시설들이 쫙 나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쓰다 보니까 아마 좀, 와, 이게 서론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개갈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정가방송이 이제 이렇게 시스템 또는 뭐 군해방송, 소방법에 대한 비상방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 방송 역할을 수행한다. 요 정도가 이제 깔쌈하게 서론에서 빠지는 거고 실제 이제 우리 아까 여기에 있던 법령의 사각지대, 법령 준수상 이렇게 좀 묵직한 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겠죠. 어, 이런 법령에서는 뭐 이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되게 장학적으로 정관방송을 어떻게 하라고는 잘 써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야.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얘기죠. 네, 현우 씨가 주제에 들어서 1-3번 전관방송의 특징은 어떠한가? 요거 아까 잘 정리되어 있는 특징이에요. 요 밑에 뭐 더 달려봤죠. 어차피 대동소이하고요. 프로젝트는 왜 필요하죠? 아, 건물이 복잡해지고 있어. 그다음에 법령이 지금 약점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여기 있죠. 뭐 얘도 이제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건물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뭐 음향 연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주종 관계도 이제 옛날엔 위에서 내리면 아래에서 다 틀고 이랬는데 뭐 역방향 안내 방송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스템 상황에서 법령은 왜 옛날 법령이냐 뭐 일본과 미국 법 수준의 근처도 아직 못 따라가지 않았냐 등의 이제 이야기를 이런 데서 펴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그렇죠.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되게 꼼꼼하게 이제 잘 쓰셨는데 우리가 요 앞에 요거 태클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맨 앞에 줄들은 다 지금 요 대가리들을 잘 따라갔다. 그렇죠? 뒤에 좀 이렇게 부연이 있는 거든가 이런 부연들은 뭐 사실은 앞으로 더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것들은 이렇게 대가리들이 그렇죠? 대가리들이 비교적 깔쌈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여기도 여기까지 그쵸?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정도만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지도 교수님들이랑 채우세요. 뭐 이걸 여기 써야겠냐, 뒤에 써야겠냐 이런 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나한테 오겠지 결국. 내 학생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지금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리, 그 다음에 여기 대가리. 요 정도를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하셨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서로는 우리가 조금 이 앞뒤 이런 거 조정을 아마 우리가 또 우리 시간, 개인 시간에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공유를 일단은 잠깐 중지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막 튀어나오네. 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까 뭘 하다 일로 뛰어넘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저 포맷. 여기 이게 열려 있으니까 포맷을 봤었죠. 해외 컨퍼런스를 언젠가는 또 한 번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음향에서 계속 이제 머물면 해외 컨퍼런스를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아마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는 베뉴를 크게 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엑스 같은 데나 뭐 조금 이렇게 넓은 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업체 전시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사마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걸 하진 않겠지만 뭐 약간 뭐 수입이나 판매 뭐 그런 거를 하시거나 그런 뭐 엔도스를 받아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큰 컨퍼런스에 나가서 그 일을 하시겠죠. 게다가 우리 저 테크데이터도 그 여름에 우리 그 음향 그 컨퍼런스 되게 조그맣게 하는 국내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마랑 이런 데 뭐 테크데이터 다 전시했었단 말이에요. 웨이브스도 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 더하기 신문물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설계만 하니까 난 그런데 상관없지라고
보지 마시고 보통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이런 거 쓰는구나 요즘에. 그러다가 이제 또 네트워킹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컨퍼런스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은 상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여기를 아마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레퍼런스까지 달면은 총 장수가 한 장, 두 장, 세 장에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줬는데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 별로 쓸 칸이 별로 없어요. 앱스트랙트도 요거보다 조금 길게 쓰면 얘 밀리죠. 인트로에도 보시면은 요거를 아까처럼 뭐 우리는 원래 어떠하다,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해결하겠다 정도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요 본문에서 이제 기존에 어떻게 했다든지 또 우리의 공법은 뭐가 낫다든지 그런 공법과 이런 공법 중에 요즘에는 우리 게 좀 더 많이 쓰이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또 끝나요. 세 번째 이제 메소돌로지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유닛을 쓰고 뭐 내 메소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보통 이쯤 되면 이렇게 블렛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쓴 어떤 대단한 기법들에 대한 방정식 같은 게 한번 나와요. 이런 방정식을 써서 무슨 뭐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했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블렛으로 뭔가 나와요. 내가 이런 실험을 돌릴 때는 이렇게 했고 그 실험의 조건은 이러했으며 뭐 온도는 이렇게 했고 뭐 이제 이런 블렛이 또 한 번 나올 때가 돼 있어요. 이런 논문을 보다 보면 아주 정형화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4쯤 되면 이제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결과가 나오는데 뭐 A처럼 실험했을 경우 그래서 쫙 나오고요. 그다음에 B처럼 바꿔서 실험했을 경우 막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결과 플롯이랑 결과의 표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쯤에 사실은 결론 또는 고찰 같은 게 이제 써 있습니다. 내가 고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 요쯤 되면은 결어 같은 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결어가 보통 한 장을 넘어갑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넘어갔다 치고 요런 데서 끝나요. 요런 데서 끝나면 한 요쯤에 요 액놀러지먼트가 들어갑니다. 뭐 내가 뭐 어디서 펀드를 받았고 뭐 등등등 뭐 대임대에 감사합니다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겠죠.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전 어쩌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레퍼런스가 뭐 한 10개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을 쓰가지고 여기쯤에서 끝나. 그러면 딱 네 페이지로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그 네 페이지는 그 왁구입니다. 그 왁구를 내 머릿속에 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서술을 할 틈이 없어요. 그 제가 얘기한 아까 그 대가리 글 같은 것들로 거의 머릿속에 뼈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야만 요런 4장짜리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4장짜리 글을 이제 요런 왁구를 잡고 쓰지를 않고 그냥 이제 요 지금 이거 옛날 에디션을 볼게요. 옛날 에디션으로 이게 국내 컨퍼런스 아마 페이퍼일 텐데 그렇죠? 이거 아닌데. 음. 장수를 이렇게 좀 내릴게요. 저 위에 저기 짝대기가 있어가지고 한 장, 두 장, 이건 이제 2장짜리네요. 2장짜리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2장짜리에서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길게 쓰면은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안 되고 어쨌든 이제 국내 컨퍼런스니까 이런 건 그냥 그 결과만 나오면 그냥 내는 거고 참고 문헌도 하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내보고 나니까 여기 요 마지막에 그 당시 교신 저자님께서 이제 저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요거 아이템은 좋은데 지금 요렇게 그냥 한번 2022년에 이제 2024년 학예 전기학회 논문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그런데 내지 말고 그 제대로 내보자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전기학회 쪽에 지금 들어갈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좀 정리해 놓고 나서 이쪽에다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실제로 진짜 실험을 전주 위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크죠. 육안으로도 좀 그렇고 얘가 이제 쓰러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지같이 커진 거를 지금 이제 요 회사가 사실은 이제 한전은 요 회사를 너무 좋아해요. 요 회사를 좋아하는데 요 회사가 이렇게 바뀌면 원래는 회사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이 회사만 계속 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관공서 나라장터 통해서 납품해 보면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갈아탄 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써야 되나? 근데 한전은 이걸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위에다 이걸 이렇게 매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나 우린 이 제품은 꼭 써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연장 케이블을 하게 되면 다른 신호 처리 방식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요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반사하는 방식들, 요게 이제 사실은 좀 그 고급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림만 나오고 말았는데 요거를 사실은 유도하는 어떤 그 공식적인 접근 같은 걸 지금 풀어야 되는데 제가 당사자랑 물어보니까 좀 뭐랄까 그 수학적으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현장감으로 풀었어. 그래서 이걸 제가 듣고 이거를 다시 수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지금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가 지금 요게 약간 이게 이퀄은 아니에요. 이퀄은 아니고 어, 하여튼 그걸 제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수학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고 그런데 내려면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고, 그래서 그 풀어드린 수식이 실제로 이 결과랑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적게 나온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좀 노블한 메소드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요. 요 수식은 좀 이게 좀 살짝 야매가 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비슷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도를 하든 이 지금 이미 지도했던 어떤 다른 논문을 또 추가적으로 지도를 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될 거는 전체적인 뼈, 그다음에 포맷, 그 포맷으로 몇 장까지 쓸 수 있나 정도가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어, 그 뭐랄까 그 포맷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글 사위가 이루어진다. 좀 막연히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닳고 다른 사람들이 늘 포맷 리뷰나 남의 글들을 보고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글을 쓰게 되면 이제 그런 리뷰어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다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석사를 따고 나서 업계에서 조금 몇 년 더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 뭐안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의뢰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락 온 사람들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두 분은 주중에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내신 분 중에 가연 씨 거는 본문은 제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받으렸는데 중간에 본문 부분을 조금 더 약간 유려하게, 근데 이제 쓰시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냈고, 건희 씨 것도 받고, 그다음에, 종윤 씨 거는 그 아까 우리 조금 지적했던 걸 아마 좀 고친 다음에 요 마무리 때 한번 내기로 좀 했었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하면 오늘 강의는 좀 끝날 것 같은데 종인 씨는 좀 얼마나 한번 고치셨나요? 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차피 저를 한번 찾아오셔야 되니까 그때 네, 들고 오시는 걸로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막 2, 3분 남았지만 일주에서 지금 뭐 7주까지 달리고 오늘 워크샵 아주 간단하게는 했는데, 뭐 저만 봤잖아요. 화요일, 토요일날 저만 보다가 이제 점점 더 문건창 교수님도 뵙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강사님들 뵈면서 이제 저랑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사요나라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자주 봐서 반갑기도 했고 여러분들 고충도 이제 잘 알고 좀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제가 잘 녹여가지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전달도 좀 했습니다. 이런 그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작년에 우리 이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뭐 이름값이 적다 이래서 막 소심하게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의 후임이나 또는 여러분의 선임들보다
여러분이 더 제때 졸업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제가 팩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열심히 하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먼저 나가는 거지, 업계 구력이 25년이라든가, 뭐 가방끈이 길다든가, 뭐 이런 데서 오는 이로운 점은 있지만, 그게 결론을 지어주지 않는다.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10월 말 또는 12월 그때까지 조금 미쳤다 싶게 달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의 결과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두 스텝 더 진보를 하시겠죠. 근데 그때를 뭐 기원하면서 저는 도움이 되라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때로는 뭐 귀찮거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다 그게 이용이 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결어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토요일 날 조금 더 보지만은 이 수업은 이제 문건창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막 매달리세요. 자료 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보다도 훨씬 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